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가서 진술을 하면 되겠지 라고 터벅터벅 가서 진술하다가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온라인, 특히 어플을 이용한 만남이 잦은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좀 더 깊숙한 관계로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관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갑자기 이것이 성범죄로 비화되는 일들이 매우 잦습니다. 제가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일단 성범죄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하고 다르게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녀 사이의 문제잖아요. 젠더 갈등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는지에 따라서 재판부도 수사기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만은 남녀 중에서 남자 쪽에 매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특히 성범죄로 고소당하기만 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인생을 망치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형사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 살인사건이라 그러면 시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살해 도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목격자나 CCTV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범죄는 성립할 수도 없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성범죄에 있어서만은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한다면 어떠한 증거 자료 없이도 유죄 판결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예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가해자, 보통 남성이겠죠.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황 증거로 삼아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조력이나 아주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성범죄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되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입장을 아주 일관되게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최초 진술입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이 최초 진술을 했는데 최초 진술에서 소위 말해서 망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오해 살 수 있는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사 때 본인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자기가 이미 1차 진술을 망쳤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깜빵에 갈 것 같아요.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을 하면 진술을 번복됐다고 처벌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망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감옥으로 직행하겠죠.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결국 최초 진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에 있어서만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첫 번째 진술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가서 진술을 하면 되겠지 라고 터벅터벅 가서 진술하다가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성범죄랑 관련이 됐다면, 특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 전에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본인의 진술을 가다듬고 입장을 정리해서 가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여성과 어플로 만나서 관계를 가졌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뭔가 헤어지고 나서 이상한 문자가 온다든지 나를 타박하는 듯한 카카오톡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함부로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부로 사과를 하시면 안 돼요.
여성이 이런 걸 보낼 수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술 한잔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떠서 같이 뭐 모텔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집에 왔더니 여성이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이런 식으로 따져요. 나 어제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착한 분들, 특히 순진한 분들은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이거 다 나중에 재판 가면 본인에게 치명적인 증거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이나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 최초 대화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함부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성범죄의 피해를 당했어요. 내가 전날 술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성관계를 의도하지 않게 가진 것 같은 여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때도 초동대처, 처음에 문자 하나 보내고 카카오톡 하나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약에 여성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호감을 보이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남성에게 유리한, 여성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최초 진술만큼이나 최초의 대화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야말로 말 한마디, 문자 하나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성범죄만의 특성과도 연결이 돼요. 다른 증거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진술 하나, 멘트 하나가 결국에는 유죄와 무죄, 그 사람의 평생을 가르게 되거든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무엇이 본인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기를 부탁드립니다.